당신의 잠자리가 안전하십니까? 자, 이 문제 취재한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린 6개 모델 제품. 아마 이 브랜드 쓰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다시 한번 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모델인지 짚어주시죠. 네, 해당 모델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된 제품인데요. 이 모델명은 마제스티 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유로탑입니다. 혹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실리 침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매트리스 하단 라벨에서 제품명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각 모델마다 제조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날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 라벨에 이제 친환경 인증 마크도 본 것 같은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 제품들에서 나온 방사선 피풍선량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은 연간 피폭설량이 1mSib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실리 침대의 6개 모델 제품은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4.4mSib가 검출되면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피폭설량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온 방사선 피폭설량이 기준치의 최대 9배에 달했는데요. 그 절반 정도에 달하는 수치가 이번에 실리 침대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이 6개 모델 제품에는 모두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회색 메모리 폼이 사용됐는데 이 물질이 라돈을 방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4배든 9배든 뭐 라돈과 동침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일반 그 소비자들은 좀 많이 놀랐을 텐데 이번 실리 침대 라돈 방출 여부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이 업체가 본격적인 소비자 판매를 시작한 게 2008년인데요. 이 2008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생산된 356개 모델에 대해 시료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회색 메모리 폼이 사용된 6개 모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 겁니다. 이 당시 실리는 국내에 자체 생산 시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이 업체에 위탁 생산을 해야 했고요. 네. 이 기간에 만들어진 제품은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이후에 2016년 11월에 실리가 한국에 자체적인 제조 공장을 만들면서 이후에는 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위탁 생산을 실리 회사에서 맡겼다는 건데 네, 그럼 맞습니다. 그 업체의 잘못인 건가요? 사실 실리 제품의 여러 모델이 국내 업체에서 생산이 된 건데 네. 유독 이 6개 모델에서만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공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해당 기간에 원료로 쓰인 모나자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고 그만큼 이 안전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기간에 만들어졌던 그 모자나이트가 들어간 그 제품들 전량 회수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 같은 경우는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이 6개 모델과 함께 업체 측이 3개 모델을 포함을 해서 모두 9개 모델 500여 개의 제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가된 모델 가운데 한 종의 경우는 이 같은 회색 메모리 폼이 쓰였지만 방사선 피폭설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요. 네. 나머지 2종은 해당 물질이 쓰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에 생산됐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회수된 제품은 우선 여주에 있는 실리 자체 공장으로 옮겨져서 분리된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이후 원안위가 환경부와 논의해서 폐기 방안을 확정하고 나면 지침 사항에 따라서 폐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회수 과정도 중요하지만 회수되고 나서 폐기하는 네. 과정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생활 제품들에서 이렇게 방사선 물질이 많이 검출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진 침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우리 집 물건에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다, 피폭설량이 검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이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손쉽게 피폭설량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제보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동안 음이온이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를 적용한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대진 침대 사태를 계기로 음이온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게다가 이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쓰인 방사성 원료 물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소비자들은 물론 원안위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나서면서 이런 묻혀있던 제품들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먹을거리에 이어서 이렇게 잠자리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자, 그럼 앞으로 나오는 생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안전성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대진 침대 사태를 계기로 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음이온의 경우는 앞으로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효과를 홍보를 한다거나 뭐 건강에 좋다, 환경에 유익하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문구 자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 피폭 선량 기준치인 연간 1mSv 이하의 피폭 선량이 나오면 제품에 방사선 원료 물질이 들어 있어도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준치 이하의 피폭 선량이 나오더라도 이 해당 제품은 유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특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침대라든가 뭐 마스크나 생리대 이렇게 몸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은 방사선량이 조금만 나와도 이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에는 앞으로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선 원료 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현재 개정된 법안은 공포가 된 상태고요.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법 개정까지 짚어봤습니다. 과학뉴스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